예, 오늘은 보청기가 왜 불만족이 많을까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좀 더 좋은 영상을 보고 싶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이제 오늘 얘기할 거, 왜 보청기는 왜 불만족이 많을까? 보청기 불만족이 좀 많아요, 생각보다. 제가 이제 미국 스타키라는 회사 이제 한국 지사에 이제 근무할 때, 예, 그때 모습이죠. 제 지금하고 이제 좀 틀린데, 뭐, 요때는 뭐, 나이가 지금보다 어렸으니까. 요때 이제 저희 이제 신규로 이제 창업하시는 분들 이제 교육 관련 담당을 많이 했는데, 교육할 때 이제 보청기를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께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약간 힘 빼는 얘기인데, 보청기 원래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는 제품이다. 보청기는 그냥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불만이 있다는 사실을 그냥 깔고 진행을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왜 보청기는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냐?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보청기 이제 어르신들 이제 젊으신 분들은 좀 덜한데 좀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 보청기 주차경자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시는 이제 그 소문들 있어요. 뜬 소문들 세 가지가 이제 보청기 끼면은 막 소리가 왕왕돼서 못 듣겠어. 뭐 주변 사람이 보청기를 꼈는데 뭐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뭐 이 말 말인지 이해도 못하고 뭐 효과도 없고 약간 이렇다. 이제 왕왕된다. 뭐 껴도 뭔 말인지 모르겠다. 이런 이제 컴플레인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보청기가 좀 싸면은 그러려니 해. 뭐 5만 원, 10만 원 하면 에휴 그냥 뭐 그냥 안 되니까 그냥 말자 이럴 수 있는데 보청기 또 비싸요. 막 100만 원, 200만 원 이래요. 그러니까는 효과도 없는 거를 비싸게 사고 이러니까 이제 불만이 이제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왜 그러면 불만족이 많을까? 그리고 왜 이렇게 불만족인 제품을 보청기가 이제 전 세계 시장 한 10조 정도 되거든요. 왜 아직도 이 보청기라는 시장이 필요한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보청기 불만족이 많은 이유는 크게 이제 좀 전문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요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를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은 뭐 이게 되게 막 전문적인 용어로 적어놨는데 엄청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사실. 굉장히 그냥 상식적인 내용인데 그냥 요 두 가지 때문에 그냥 보청기 불만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와우 사용력이라고 하는 코클리아 데드 리전이라는 부분하고 두 번째는 이제 누가 현상이라는 이제 어떤 청각적인 이제 특수성 때문에 그런 건데 일단은 이제 와우 사용력이라는 부분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사실 이제 보청기 불만족의 주요 원인을 이제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저희 사람 보면 이제 귀가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귓바퀴가 있고 소리가 이제 귓구멍을 쪼르르륵 지나와서 고막을 땡 하고 떨고 여기 있는 이소골이라는 세 개의 뼈를 딱 해서 결론적으로 이게 달팽이관에 도착을 합니다. 이 달팽이관에는 저희가 소리를 받아들이는 이제 감각세포가 들어있죠. 저희가 감각세포. 자, 감각세포. 이거 적는 게 시간이 제일 많이 걸려요. 그리고 이 감각세포에서 받아들인 자극들을 이제 여기 있는 이제 신경을 통해서 이제 뇌로 짜르르릉 전달해서 무슨 소리가 났구나라고 이제 알아듣는 건데 일단 이제 처음 문제가 생기는 게 여기 있는 이제 감각세포 부분이에요. 근데 이 감각세포를 이제 좀 확대해서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달팽이관 이렇게 쭉 본데 이 달팽이관을 쫙 쪼개 보면은 뭐 이제 뭐 복잡한데 그냥 여기에 있는 약간 그 머리카락처럼 생긴 그러니까 털처럼 생긴 유모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유모세포가 있는데 이 유모세포가 이제 손상이 되면 이제 소리를 이제 못 듣게 돼요. 근데 요거를 조금 이제 확대해서 보면 이제 요 부분을 이제 조금 확대해서 보면은 요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달팽이가 아까 달팽이가 요렇게 요래 이렇게 꼬아져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바깥쪽을 이제 베이스 그다음에 이제 가장 안쪽을 저희가 에이펙스 이제 뭐 기저부 첨단부 이렇게 부르는데 이 부분을 이제 조금 확대를 해보면은 이렇게 정상인 귀는 막 유모세포가 촘촘하게 막 배열이 되어 있어요. 이거 이제 잘 들으시는 분인데 이제 좀 죽었어. 여기 있는 이제 세포가 죽었어. 그럼 이제 세포가 띄엄 이렇게 이제 배열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세포가 촘촘히 배열되어 있고 여기는 세포가 죽었어. 기본적으로 이게 세포가 이렇게 죽으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와우 사용력이라고 해서 보청기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요거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제 유무세포가 이제 촘촘히 배열돼 있어요. 이제 군인들이죠, 군인들. 이제 군인들이 이렇게 이제 엄청 많아. 이제 군대가 형성이 돼 있어. 그러면 적들이 와가지고 이제 띠용 하고 싸운다. 그러면 아주 그냥 조직적으로 어떤 군대의 모습으로서 잘 싸울 수 있는데 이제 전투를 하다 보면은 이제 죽잖아요. 이제 귀로 얘기하면 이제 소리를 막 내가 엄청 큰 소리를 듣거나 뭐 이게 귀를 오랫동안 쓰면은 얘네들이 언젠가는 이제 누군가는 이제 세포들이 죽을 거 아니에요. 군인들이 이제 좀 죽을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세포는 재생은 안 됩니다. 신경세포, 뭐 감각세포 이쪽은 재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죽으면 그냥 죽은 대로 그냥 싸워야 돼. 없는 인원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인원이 줄으니까 이제 이렇게 되죠. 근데 요 정도만 돼도 그래도 인원이 좀 남아 있으니 제군들 우리 좀 적은 인원으로 한번 싸워보게. 그래서 이 정도로도 어떻게든 좀 싸워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더 죽는다. 그럼 더 죽는다 하면 이제 어떻게 돼요? 짠, 이렇게 되죠. 그럼 이제 요 정도 인원이면 사실 이제 군대라고 보기 어렵죠. 뭔가 어떤 군대라는 뭔가 이제 적들하고 싸워서 뭘 이렇게 임무를 수행하고 하기는 굉장히 이제 좀 애매한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개념이 좀 틀려지는 거죠. 여기까지는 뭐 어떻게든 뭐 임무 수행 이런 걸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제 얘네들은 좀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정도 있으면 이제 군인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귀로 얘기하면 소리를 못 듣는 건 아니에요. 조금 들어요. 군인은 있는데 싸울 수 있는지 모르겠다. 이 얘기는 이제 귀로 얘기하면 소리는 들리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군인이 아니고 여기 얘기를 하면 아까 이제 유모세포, 감각세포를 제가 이제 빗댄 거예요. 갑자기 왜 귀 얘기하다가 뭐 군인 얘기를 하고 그래? 뭐 이러지 마시고. 이게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제 소리를 일단은 그러니까 청력이 막 세포가 많이 손상이 돼도 소리를 좀 크게 하면 소리를 막 보통 크기나 큰 소리로 들을 수는 있어요. 근데 보청기를 통해서 소리를 들려드리는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아주 깔끔하게 들리는 게 아니라 어떤 느낌으로 들리냐면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아주 심하다. 정말 세포가 많이 손상됐어. 그런 분들한테 소리를 좀 크게 들려드리면 이런 느낌으로 들려요. 이거 뭔 말인지 아실 수 있으시겠어요, 지금? 그럼 이제 조금 떨어지신 분들은 약간 요 정도로 들립니다. 한번 해볼게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문에 드리옵니다. 뭐 이거 지금 알아들은 분들도 있고 못 알아들은 분들도 있을 텐데 요 정도만 돼도 뭔가 막 불명확하진 않은데 그냥 그래도 조금 이렇게 신경 쓰면 대화를 해볼 수가 있게 돼요. 이게 원래 이제 정상 청력에서는 이렇게 들린다는 얘기죠.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문에 드리오리다. 일단은 어느 정도 청력 손상이 되면은 저희가 느끼는 만큼 이렇게 또박또박 들리지 않아요. 보청기가 아무리 소리를 또박또박 집어 넣어줘도 실제 귀에서 그거를 다 받아들이지 못해. 이게 얘네들이 이제 소리 받아들이는 애들인데 얘네들이 소리를 못 받아들이는 거야. 얘네들이 임무 수행을 제대로 못해요. 이게 얘네들한테 막 뭐 예를 들어 이제 임무 수행을 잘하라고 우리가 막 이제 막 보급도 막 많이 넣어주고 뭐 총도 막 엄청 많이 주고 막 뭐 총알도 막 많이 주면 뭐해. 얘네들이 사람이 없는데 싸울 수 있는 놈이 없는데 그러니까는 소리가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재밌는 거는 저희가 여기 이제 옛날 소리로 가보잖아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문에 드리오리다. 근데 이거를 이제 다시 이제 심한 걸로 가볼게요. 조금만 가볼게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문에 드리옵니다. 왠지 좀 들리는 것 같아. 아까 요거를 이제 듣고 나니까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이제 어음 분별력이 안 나오고 이해도가 떨어지신 분들한테 뭐 청각 재활이라는 걸 하는데 약간 뭐 이런 개념입니다. 조금 소리를 이제 잘 한번 들려주고 다시 한번 들어봐. 그러면 이제 조금 이해를 한다는 얘기죠. 근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말소리를 정말 이게 이제 조금 떨어지면은 좀 뭐 정상 정도는 아니지만 뭐 이해하는데 문제가 없다 정도인데 말소리를 이해하는데 문제가 있다 정도로 떨어지는 정도가 코클리어 데드리전. 그러니까 좀 많이 죽었어. 아까 얘기하면 얘네들 한 요 정도 되는 시점이 언제냐면은
청력으로 얘기하면은 60에서 65dB 정도 됩니다. 근데 보청기 지원을 지금 정부에서 해주는 기준이 60dB 이상이야. 이게 뭔 얘기냐면은 뭐 이전 영상 링크 드릴 건데 이전에 그 정부에서 보청기 지원을 해주는 기준이 장애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장애를 받으려면 60이 넘어야 돼. 그러니까 이미 이제 보청기 효과가 없을 때쯤에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보청기 지원을 받아서 오케이 좋은데 꼈는데 효과가 안 나와. 그러니까 이제 불만족을 하는 겁니다. 조금 더 빨리 지원을 해주면은 사실은 효과를 더 잘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보청기를 지원하거나 아니면 대다수 어르신들이 아 내가 보청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딱 시기가 진짜 못 알아들을 때 효과가 없을 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불만족이 그냥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좀 보청기를 좀 약간 안경 쓰시는 분들 중에 시각장애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청기를 조금 빨리 시작하면은 좀 괜찮은데 커딘 이제 이제 보청기 효과가 없겠네요 할 때쯤 이제 오가지고 보청기를 하시니까 당연히 시작할 때부터 불만이에요. 이건 뭐 기계의 잘못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냥 이제 청신경이 이제 죽어서 이제 거진 안 될 때쯤 되면 내가 보청기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기 때문에 보청기를 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라고 컴플레인 하신 게 아주 그냥 일반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거는 이제 아까 이제 보청기를 꼈는데 이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제 코클리어 데드리전에 대한 문제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보청기를 끼면 무조건 소리가 왕왕대. 막 소리가 막 커 막 불편해 막. 이 문제는 이제 뭐 때문에 생기냐면 저희가 리크루이트먼트라는 그 누가 현상 때문에 생기는 건데 이거를 이제 누가 현상이 좀 말이 어려워요. 말이 어려운데 이게 대충 이제 그 백과사전에 있는 거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처럼 그 달팽이관 내에 그 감각세포를 이제 유모세포 헤어셀이 머리카락하고 비슷하게 생겨서 제가 헤어셀이라고 하는데 이제 난청이 발생했는데 저희가 이제 청신경이 죽으면 좀 작게 얘기하는 거 못 듣지요. 그게 이제 역치가 그래요. 역치가 증가해서 작은 소리를 못 들어요. 근데 작은 소리를 못 들으면 우리가 큰 소리라고 느끼는 것도 아주 크게 느끼지 않을 것 같은데 아주 우리가 큰 소리를 듣는 불쾌의 수준이 증가하지 않아. 그러니까는 뭐 역동범위 이런 거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작게 얘기하면은 대화가 안 돼. 근데 좀 크게 얘기하면 왜 이렇게 시끄럽게 얘기하냐고 막 뭐라 한다는 얘기예요.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시력 검사를 한다고 칠게요. 그럼 우리가 시력 검사를 할 때 눈이 좋냐 나쁘냐를 판단하는 거는 여기 위에 있는 이 큰 글자는 어차피 누구나 다 보잖아. 물론 이거 못 본 사람처럼 못 볼 정도 눈이 아주 나쁜 사람도 있겠지만 이거 웬만하면 다 보잖아요. 시력 검사할 때. 여기 맨 밑에 있는 요 이제 작은 글씨를 여기서 보냐 여기서 보냐 이제 여기서 보냐 이거 가지고 시력이 좋다 나쁘다를 판단을 하잖아요. 그럼 저희가 청력이 좋다 나쁘다를 판단을 할 때는 여기 요만한 이제 쬐끄만 소리를 듣냐 여기 있는 쬐끄만 소리를 듣냐 여기 있는 쬐끄만 소리를 듣냐 가지고 판단을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아주 작은 소리도 들을 수 있으면 청력이 좋으시네요 귀가 안 나쁘시네요 이런 거고 조금 소리가 커야 들으면은 이게 귀가 나쁘시네요 이런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 이 사람 청력이 요만큼 나왔다 뭐 시력하고 지금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셔도 돼요. 그럼 여기 있는 거는 이제 못 듣는 거야. 그러니까 작게 얘기하면은 안 들려 이러지. 그러니까 이제 보청기를 통해서 이제 소리를 좀 크게 만들어 드리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 눈이라는 거는 요 큰 글자를 봤을 때 우리가 눈이 아프나? 그냥 큰 글자 안에 잘 보이네. 뭐 간판 같은 거 보면 한 글자가 막 이만하잖아요. 막 1m, 2m 그런데 간판 같은 거 보면서 뭐 우리가 눈이 아프나? 그냥 크게 보이니까 좋네요 이런데 듣는 건 뭐냐면은 크게 들리면 불쾌해. 소리를 막 지르면은 왜 이렇게 소리 지르고 난리야?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듣는 거는 청력적으로는 불편함을 느껴요. 그러니까 이제 왜 크게 얘기하면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날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 그림을 이제 보시면은 우리 보청기 유명 이제 딜론 형이 이런 개념 그린 건데요. 우리가 아주 작게 얘기하는 걸 정상인, 얘가 이제 정상인이고 얘는 이제 난청인인데 아주 작게 얘기하는 거를 이제 정상인은 여기서 들을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좀 소리가 커야 우리 정상 청력인 사람이 조금 편하게 들을 수준이 되어야 조금이라도 들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보청기로 저희가 소리를 요만큼 키워주는데 정상인이 들었을 때 막 비행기 지나가는 소리 막 귀가 터질 것 같아 너무 시끄러워 하는 수준이 난청인도 비슷한 수준에서 시끄러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보청기를 통해서 이만큼 소리를 올려줬잖아. 근데 똑같이 소리를 올려주면 어떻게 될까?
난청인도 이만큼만 돼도 막 귀가 찢어질 것처럼 아픈데 소리를 이렇게 올려주면 엄청나게 불편해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보청기로 소리를 조금만 키우면은 뭐라 그래요? 아, 소리가 왕왕돼서 못 듣겠어. 아유 씨, 보청기가 소리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또박또박 들리지도 않는데 왕왕돼서 못 듣겠어. 이렇게 불만이 나오고, 이 소리를 조금만 작게 하면은 아유 보청기 소리 작아서 안 들려. 좀 크게 해봐. 좀 키우면 왕왕돼. 좀 줄이면 안 들려. 이래서 이제 보청기 좀 조절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은 거예요. 상당히 이제 많은 검사와 많은 조절을 필요로 하는 이유가 이런 이제 누가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리를 조금만 크게 하면은 왕왕돼, 시끄러워. 좀 줄이면은 안 들려. 지금 이 두 가지가 이제 보청기를 끼시는 분의 가장 큰 어떤 불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불만족에 대해서 이제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와우 세포 손상이 되면은 말소리가 이제 부정확하게 들립니다. 보청기로 아무리 비싼 보청기로 말소리를 또박또박 넣어드려도 본인이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불만족하겠죠. 근데 대대 보청기 차용자는 내가 문제 있어서 그렇다고 잘 인정을 안 하죠. 이거 보청기가 좀 문제가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와가지고 계속 불만족을 하는데, 이거 뭐 보청기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보청기 소리가 진짜 디테일하게 조금만 소리가 잘못 조절돼도 소리가 왕왕되게 들려요. 그럼 소리를 줄이면 되지 않느냐? 그럼 소리 줄이면 아까 말씀드렸잖아. 소리가 왕왕된다고 소리를 줄이면 어떻게 소리를 작게 해서 안 들린다 그래. 그러니까 조절하기가 정말로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누가 현상으로 소리가 왕왕된다, 말소리가 부정확하다, 이렇게 불만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가 나올 수준의 청력이면은 이미 불만족은 예정이에요. 대다수 어르신들이 장애가 나올 정도 수준이 돼야 보청기를 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얘기죠. 요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는데 쉽지는 않습니다만, 해결을 안 하는 건 아니죠. 제가 이제 해결은 하는데, 보청기를 가지고 해결하는 경우도 있고 보청기 외적으로 이거를 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의문이 하나 들으실 거예요. 의문이 하나 들으실 거예요. 의문이 하나 듭니다. 여기 보청기 가격 얘기도, 죄송한데 가격 얘기 다음에 할게요. 의문이 하나 들어요. 그러면 보청기를 못하고 해? 아니, 보청기를 해서 말소리도 부정확하게 들리고 소리도 왕왕되게 들리고, 그럼 보청기 못하러 해? 라는 이제 좀 죄송하지만 바보 같은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아까 제가 나보기가 약간 들려드렸지만은 보청기를 끼시면 이 부정확하지만 이 소리는 들을 수 있는 거고, 보청기를 안 끼시면 부정확하지만 이 소리마저 들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보청기를 안 끼면 아무 소리를 못 듣는 거고요. 보청기를 끼시면 조금은 왕왕되고 부정확하지만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들을 수 없냐와 들을 수 있냐 차이는 크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어르신들을 이제 얘기하니까 조금 어르신들이 잘 들어오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지금 요 채널 보시는 본인이나 본인 자식이 그렇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애가 예를 들어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야 돼. 초등학교 들어가야 되는데 1번 얘가 아예 소리라는 걸 못 들어. 그냥 옆에서 불러도 대답도 없고 이런 상황과, 2번 얘가 말을 조금 이렇게 입모양하면서 또박또박 얘기하면 얘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만 좀 빨리 얘기하거나 막 얘기하면 이해를 못해. 그렇지만 그냥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이 친구가 얘기는 들을 수 있어요. 정확하진 않지만. 1번 상황과 2번 상황에 뭐 선택을 해야 돼요? 당연히 2번 상황을 선택해야지. 부정확하지만 좀 왕왕되고 불편하지만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말소리를. 그래야 사회생활을 하고 공부를 하고 어르신들도 조금 TV를 보고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차이입니다. 그리고 요 상황에서 불편함을 어떻게든 이제 시간을 두고 줄여나가는 과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보청기가 좀 어렵습니다. 보청기 하시는 분들도 그래서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돼요. 요거를 좀 해결하려면 굉장한 전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이제 잡설이 길었는데, 하여튼 보청기 등의 불만족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시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감사하고 앞으로 더욱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요 영상을 보면서 필요한 영상들은 여기다 첨부를 해 놓을 테니까 추가적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